최근 은행들이 시끄러운데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고금리와 시중 자금 경색으로 가계와 기업에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은행들은 급증한 이자 이익으로 사상 최대 수익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4대 금융지주 3분기 합계순이익은 4조 8천억에 달하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며 은행들이 엄청난 이익을 얻고 서민들과 취약기업들은 이자 부담으로 신음하게 됩니다. 또한 은행권에서 희망퇴직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자발적으로 떠난 직원들이 인당 최소 6억, 최대 10억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행태를 본 윤 대통령이 은행들의 돈잔치는 안 된다며 사회적 역할을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요. 허경영은 2년 전 은행들의 이자놀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한 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네. 대통령 되면 2년 안에, 아니 2달 안에 1억 주는 거. 네. 그거는 양적 완화. 양적 완화. 3천조. 2천조를 1차 하고, 네. 그 다음 나머지 1,000조를 해서, 네. 대통령 되자마자 미국이 기축통화국이잖아요. 네. 일본도 기축통화국이에요. 네. 그리고 한미 스와프, 한일 스와프 계약을 다시 하는 거야. 네. 지금 계약이 돼 있어요. 예, 있어요. 미국하고도 돼 있어요. 네. 그러면 한미 스와프, 한일 스와프 계약을 해가지고 2,000조를 양적 완화를 해버려. 네. 그래가지고 통장에다 넣어줘 1억씩을 18세 이상. 그게 2달 걸립니다. 대통령은 2달 안에 1억씩을 받아. 헌법 76조 1항에 국회를 거치지 않는다.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은. 네. 그 국회는 필요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없어도 줄 수 있잖아. 네. 그럼 한국은 네. 부채 비율이 국가 부채 비율이 45%예요. 네. 그렇죠? 네. 일본은 265%예요. 네. 그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20개 나라 중에 꼴찌야. 국가 부채는 제일 적은데 개인 국민들의 가계 부채는 OECD 국가 1위야 1위. 네. 근데 이제 거기 공기업 부채까지 들어가면 또 많아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기업 부채는 네. 기업 부채예요. 어떻든 국가 부채에서 빠져. 네. 알겠죠? 국가 부채할 때는 네. 공기업 부채를 어느 나라도 안 넣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외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공무원들은 월급 부채가 없고 네. 국가 부채는 딱 자기들 FM대로 하고 네. 국민은 거지 만들어놨어. 근데 일본은 국가 부채가 265%예요. GDP 대비. 그리고 국민은 빚이 없어. 좋아 안 좋아요? 근데 우리는 거긴 그만한 능력이 또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세계 부채를 거긴 국민들이 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계 12국가예요. 12국가. 네.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릴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 재정명령권 긴급 조치를 9번 했어요. 네. 근데 그중에 한 번이 네. 뭔지 알죠? 한 번이 사채 동결한 거. 사채 동결. 아, 한 그거- 번이 83 사채 동결. 그거 절묘한 수였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절묘한 수요. 국민들이 맨날 사채 이자 내다가 기업들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네. 대통령이 사채 딱 동결해버려. 네. 모든 기업들이 투자하면서 일어났어. 네, 맞아요. 그때 절묘한 한 절묘한 수가. 절묘. 그거를 내가 2,000조를 찍어서 국민들한테 찍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 통장에 넣어주겠다는 거야. 이거요. 국민 가계부채 2,000조 없어져요. 이거요. 1년에 100조의 이자를 서민들이 내고 있거든. 은행장은요. 200억의 연간 스톡옵션을 받았어. 왜냐면 은행 떼돈 남는 장사. 왜 그러냐면 연체를 많이 하니까 국민들이 그럼 연체하면 이자가 2배, 3배 늘어나. 세배 늘어고 들어오니까. 못 갚으면 집 뺏어버리고. 못 갚으면 부동산 뺏어가 다 처분해버려. 그러니까 은행이 노다지 돈을 벌어. 예. 그러면 이렇게 국민의 국회의원과 은행이 이게 한 통속입니까? 국민 등을 아주 골수를 뽑아가는 거야. 이렇게 1년에 100조의 이자가 은행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를 박정희 대통령 같으면 해결 안 하겠어요? 네, 맞아요. 내가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딱 2,000조 찍어! 돌려! 그렇게 야, 해서 예. 국민들에게 사채 동결과 똑같은 효과를 네. 2,000조의 채무를 우리가 갚아준다. 그러면 국민들이 가계부채 갚겠죠? 네. 그럼 1년에 100조 이자가 안 들어가죠? 예. 매월 150만원씩 나오죠? 예. 이거 살판이 나는 거예요. 그러네. 그리고 시장에 그 100조가 네. 풀리는 거예요. 쓸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생활비로. 그러면 경제가 살아나. 이거는 하버드 대학 경제학부 나온 사람도 내가 이렇게 찾아보면 유치원생들이야. 돈만 풀리면 인플레가 생긴대. 인플레 안 생깁니다. 왜 그러냐? 2,000조 찍어 2,000조를 돌려주죠? 네. 그러면 국민들이 한꺼번에 2,000조를 다 찾습니까? 안 찾지. 단계적으로 상환해요. 맞아. 그렇지. 그러면은 이 돈이
은행 채무 갚는 데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일단. 왜? 빚을 배당금이 갚아야지. 앞으로 나오니까 빚을 갚아야지 뭐. 빚을 갚아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집 은행에 잡힌 거 다 갚아버려요. 네. 여유가 생기죠. 애들 거 18살짜리가 뭐 1억을 씁니까? 야 가져와. 다 갚아버려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경제가 살아나고 여유가 있어지네. 여유가 있어져. 빚이 은행 빚이 없어지니까. 은행 빚이 없어진 다음에는 또 150만 원 나오니까. 한 달에 몇 700만 원 이상이 나와. 그러니까 막 돈 이제 쓰게 되는 거지. 쓰게 왜? 되는 거지. 스테이키 막 쓸고 이제 막 그 대신에 여행 다니고. 예,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야 세계 10위 경제 국가가 우리나라 같이 돈 걱정하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 유럽에 가보면 세계 10위 경제 20위 그 OECD 국가 중에 예. 돈 걱정하는 국민은 우리나라밖에 없어. 진짜 우리는 걸배야 돼. 아주 겸허하게 서울대 나온 애들이 국회의원 돼 가지고 그 좋은 머리로 국민을 올가맸는데 뭐 만들었냐? 부익부 빈익빈. 싹싹 긁어. 예를 들어 은행장이 스톡 옵션으로 200억을 가져갔죠. 그러면은 은행이 얼마만한 이익을 냈길래 그러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연이자 돈이 없어서 은행 이자를 못 내는 사람한테 그걸 따블로 매겨. 그러니까 부동산 뺏어가. 복리로다가 그냥. 복리래가 집에서 내쫓아. 오히려요 연체가 되면은 다음에 융자 받을 때 불리하게 해될 점수를 매길 망정 금리는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금리 변동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래야 갚을 능력이 있지. 이자가 복리로 늘어나면 그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을 아주 죽여버리는 거 아니야. 아파서 병원에 온 사람을 더 몽둥이로 두들 패는 형국이야. 아 그러네. 그래놓고 은행장은 말이야 200억을 연봉을 받아가요. 이 대한민국 은행들 은행이 잘 되면 기업이 망해. 이자를 올렸으니까. 그럼 일본은요 은행 금리가 거의 제로 베이스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업도 살고 민간인들도 은행에 100조 안 갖다 줘도 돼. 그 우리나라는 왜 이자가 그렇게 고율의 이자를 서민들이 연체했다고 들이매깁니까? 예? 그러네요. 나는요 여러분들 보면 어지러워요. 정말 대한민국은 내가 적용돼가지고 잠깐. 아 그만 치세요 이거. 내 성질 나서 내 부서지면 변상하지. 네네네네. 야, 그거 이해가 가죠? 예, 이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은행장들이 그렇게 스톡 옵션을 200억씩 받아가고 어떤 사람은 100억, 어떤 사람은 150억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허경영은 미래를 내다보고 서민들을 위해 정책을 펼쳤는데요. 다시 한번 그의 해안이 그리운 밤입니다.